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 항생제가 원인이다?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비만과 관련돼서 엄청난 이슈, 매해마다 막 살찌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뺄 거야 하는데, 이 중 핵심 중에 소아 청소년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은 말해 뭐합니까?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소아 청소년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이대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소아 비만은 영아기 5세에서 7세 그리고 사춘기 20세 전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50% 이상이 6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 아이는 이 소아 청소년 비만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해당이 됩니까? 대한비만학회에서 10년간 데이터를 누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 증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비만학회에서 소아 청소년 비만 통계를 담은 2023 비만 팩트시트를 발간을 했는데, 국내 소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비만, 복부 비만 유병률도 10년간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 여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의 경우 2012년부터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고,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1.4배 증가를 보였고, 2021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로 5명 중에 1명이 비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늘어나. 이 성인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아 청소년 비만도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살이 과도하게 많이 찌게 되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걸리지 말아야 할 생활 습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죠. 고혈압, 고지혈, 그 다음에 당뇨. 여기 좀 더 나아가면은 자가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환들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필수적으로 소아 청소년 시켜주셔야 되는데, 우선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항생제를 얼마나 자주 처방하고 있는지 한번 이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국 영유아 항생제 처방 1위입니다. 무려 노르웨이의 7.6배고요. 다 국가연구팀 세계 6개국 조사 결과 너무나 고맙게도 1인당 연평균 3.41건의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12월 28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심평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분석 평균 35%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내용 중을 보면 항생제 처방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항생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실시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이 0에서 6세의 영유아에게 가장 높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치를 확인해 봤는데, 자, 그럼 오늘 주제,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왜 비만해지는가? 다양한 연구 결과들과 함께 이미 입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영유아 감기의 항생제 소아 비만을 부르는 위험 처방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영유아 3만 명을 분석을 했고, 사용량이 많고 처방이 이를수록 비만 위험이 40%가 높아지고,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영유아 처방에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대사 임상과 실험 최근호를 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 2008년부터 2012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31,733명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연관성이 관찰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투여한 항생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사용기간이 길수록
처음 투여한 나이가 어릴수록 소아 비만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더욱더 중요한 건 항생제를 5가지 계열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비만 가능성이 약 42% 높은 것으로 추산이 됐고, 또 항생제를 18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비만 위험이 40% 높았고, 최초 항생제 투여 시기도 비만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생후 6개월 이내에 처음 항생제를 맞은 아이는 생후 18개월에서 24개월에 견적 비만 위험이 33%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연구팀은 이러한 연관성의 원인이 장내 미생물 균총에 있는 것으로 봤다.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장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손상을 입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나쁜 균을 없애려고 항생제를 쓴 게 오히려 유익균에까지 손상을 입혔다라는 뉴스를 볼 수 있고요. 2014년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 연구팀이 2세 전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비만 위험이라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임상소아과 전문의 찰스 베일리 박사가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병원을 찾은 아이들 64,580명의 출생부터 5세까지의 의료 기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나왔습니다. 2세 전에 4차례 이상 광범위 항생제에 노출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5세 때 비만이 될 가능성이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고, 협범 위항생제는 비만 위험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이런 뉴스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찌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항생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0세 때부터 24개월 이전에 다량으로 항생제를 복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장내 미생물 균총이 문제가 생기면서 비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유익균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을 죽여버리면서 유익균의 다양성을 줄어들게 만들면서 유해균이라고 얘기하는 녀석들이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뚱뚱해지거나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가 면역 질환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요, 필요할 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 약을 올바르게 먹이면서 비만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보죠.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 복용은 이렇게 합니다.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치료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 의사에게 항생제를 처방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생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야 되고 자신의 임의 판단으로 항생제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생제 사용은 이렇게 하랍니다. 항생제를 쓰기 전에는 세균 검사를 필시해서 열이 났다라고 한다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바이러스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용량과 투여 기간을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 꼭 필요한가요? 입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발열. 세균에 의한 감염이 확실하지 않고 열이 나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감기. 감기의 80%에서 90%는 바이러스성 감염증이므로 항생제는 소용이 없으며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침. 바이러스가 원인인 기침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콧물.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누렇거나 녹색이 되는데 이것이 세균 감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성 중이염. 감기 뒤에 발병하는 급성 중이염인 경우에
80%의 어린이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히 낫습니다. 급성 부비동염. 부비동염은 감기 뒤에 곧잘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감기는 세균성 부비동염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질병과 관련돼서 이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만큼 평상시에 아이의 면역 체계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음식을 먼저 챙겨주시는 게 1순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공식품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가공식품을 주는 행위나 가공식품을 주는 횟수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면서 세 번째, 아이들이 요거트나 제대로 발효가 된 이런 매실차 같은 발효 음료를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혹은 백김치와 같은 맵지 않은 김치를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비만이어서 걱정이 된다고요? 그 안에 무분별한 약물의 오남용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무분별한 가공식품의 섭취가 있지 않은지 그 속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